한국방송기자클럽의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공개 토론과 검증의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하는 후보가 있다고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표현에 빗대 말하면 토론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딱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저희 개혁신당 모든 당원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 당선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저와 개혁신당의 의지는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니 하는 협박을 요즘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런 풍경이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다, 싸가지가 없다, 사라져야 한다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가 정치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강압 그리고 꼰대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그 당에서 싸웠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초심을 부정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대선 레이스의 시작부터 완주 및 당선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 국회 기자회견, 수많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당에서는 우리가 다른 당과 단일화를 할 것이라는 망상을 퍼뜨리고 심지어 단일화 안 한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라는 특이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대국민 선언이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정치의 패단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끝없이 증폭시켜가는 일방주의 정치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정책과 공약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맞붙어야 하는 것이지 단일화와 같은 정치 공학이 선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유세 현장을 다니면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 세력이 등장했음을 유권자께서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변화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감지되고 거대 양당이 그래서 저와 개혁신당을 향해 부쩍 요즘 호들갑을 떠는 것 같습니다. 흔들지 않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의 승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열어놓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는 정부 이준석 정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부 이제 전화면접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이제 ARS 여론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후보께서는 지금 모두 발언에서도 네. 뭐 일관되게 단일화는 없다, 완주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판 단일화 이슈가 이제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대선 좀 전에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 결코 없는 것인지 이제 다시 한번 좀 확답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동정부 그리고 100% 개방형 국민 경선 이런 것까지 제안까지 했어요. 그래서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이제 여전히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이제 큰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조차도 단일화는 결국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가 양보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 후보가 단일화를 한번 주도해보는 방식은 어떤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는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한다면 이탈표가 최소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시너지가 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이 정치를 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언젠가는 젊은 세대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더 이상 정치의 기득권 문화가 사라져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치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당대표까지 지내고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결국 틈만 나면은 결국 제주는 고민 없고 나중에 기득권이 앞으로 나서가지고 본인들에게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행보에 동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추이가 일시적으로 산술합을 했을 때 저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합쳤더니 이재명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
그렇다면 그건 이준석의 공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추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1차, 2차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그런 추세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약화시키게 해가지고 어떤 성공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니 이러면서 추태만 보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원사이드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급기야는 기고만장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겁박하는 사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힘은 이준석 없이는 정말 무능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와가지고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깎아놓으니까 야 이준석 네가 희생해가지고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들을 생각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단일화 협상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여론조사 경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제가 이긴다 한들 저는 그 세력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올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응할 계획이 없고요. 만약에 정말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오늘 즉각 후보를 사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합리적이고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에서도 자유로운 저 이준석으로 많은 표를 몰아주실 겁니다. 그 쉬운 길을 놔두고 계속 본인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엄을 일으키고도 어떻게든 말장난을 해가지고 집권해 보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에서도 자유롭고 파퓰리즘에서도 자유로운 저 이준석이 아마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은 투표용지를 받아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는 며칠 동안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서는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라는 친윤의 제안이 있었다는 폭로도 있었고 또 총리 제안, 공동정부 제안도 나왔습니다. 아마 사전투표일 직전까지 이런 그 막판 단일화 제안이 계속될 듯한데 마침표를 찍어보자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희망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 이걸 숫자로 한번 이 단일화 가능성을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높은 확률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2030 세대는 확고합니다. 이준석은 찍을 수 있지만은 김문수 특히 내란 무리와 동조했던 그런 김문수 전 장관을 찍을 수는 없다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표의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